항현 일행이 절벽 위에 장소로 걷고 있을 때 그보다 더 깊은 산속, 삼나무들이 거꾸로 세운 빗자루 마냥 빽빽이 서 있는 곳, 울창한 숲이 대문처럼 가린 돌 비탈에 옹이 구멍 마냥 뚫린 동굴 속 큰 대우 한 마리가 이리저리 뒹구르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범은 지금 몸이 이상했다. 2, 3일 전에 웬 인간 하나가 다 보라는 듯 절벽 꼭대기에 환하게 불을 켜놓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너무나 제대로 차려놓은 밥상이라 잠시 의심이 들어 한동안 그 인간을 지켜보았다. 미끼를 세우고 주변에 창이나 활로 무장한 인간들이 있을 수도 있는 법이니 허나 잠시 지켜보며 감각을 집중하여 살펴봐도 다른 인간들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없었다. 그래도 인간이 어떤 희한한 방법을 쓸지 모르니 범은 신중하게 잡목숲 사이로 최대한 몸을 숨기며 접근했다. 가까이 갈수록 인간이란 잡식 동물 특유의 노린내가 한 명뿐이란 것을 또렷하게 알려주었다. 범은 더 주저할 것 없이 몸을 드러냈다. 인간은 눈이 흐려지고 양손을 벌벌 떨었다. 범은 속으로 됐다 하고 생각했다. 이것은 인간이 공포에 질렸을 때 나타나는 동작이었다. 이런 동작을 취하는 인간은 도망도 가지 못한다. 범은 편안한 마음으로 사냥 자세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인간은 도망도 가지 않고 그렇다고 맞싸우려고도 하는 것도 아닌 채 가만히 서서 입으로 이상한 소리만을 내었다. 내버릴 놈아, 내버릴 놈아, 내 집을 내놓아라, 내 집을 내놓아라. 범이 인간의 소리를 알 수가 있나? 괜한 신경 쓰다가 도망쳐 놓치기라도 하면 오늘 긴 밤을 고픈 배로 웅크린 채 보내야 한다. 다시 한번 집중력을 가다듬은 후 몸을 웅크려 힘을 뒷발에 모았다. 숨을 다시 한번 크게 들이쉰 후 한바탕 포효와 함께 인간을 향해 모둠 뛰어 덮쳤다. 피할지도 몰라 잽싸게 뻗은 오른 앞발을 인간은 피하지도 않았다. 푸억, 크, 타격음과 작은 비명이 거의 동시에 터졌다. 토끼가 죽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소리를 내고는 인간은 어느 만큼 나라가 엎어졌다. 너무 매갈이 없이 맞고 나라가 하마터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줄 알았다. 먹이를 단의 밑으로 떨굴까봐 놀란 범이 서둘러 엎어진 인간의 위로 올라탔다. 그리고 어릴 적 어미 범에게 배운 대로 그 이후 끼니 때마다 하던 대로 목을 한 입 물어 아직 숨이 코끝에 붙어있는 인간의 목을 단단히 부러뜨렸다. 범은 그 자리에서 성찬을 즐기기 시작했다. 일단 발톱을 세워 복강을 갈랐다. 복강을 가르며 본 인간의 몸은 범의 눈으로 봐도 평범하지 않았다. 몸 전체에 자신 같은 무늬가 있었다. 찌르르한 살내음 사이사이로 슴슴한 향기가 흘러나왔다. 묵향이란 걸 알 리 없는 범의 코끝에도 무늬의 선마다 흘러나오는 향기가 싫지 않았다. 벌려 열어진 복강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창자가 향긋한 선혈과 함께 흘러나왔다. 한 방울이라도 흘릴세라 혀로 샅샅이 핥아 인간의 비린 피와 창자를 허기진 배에 야무지게 채워 넣었다. 인간의 배를 비워 자기 배를 채운 범은 다음으로 한 팔을 깨물어 뜯어내었다. 너무 배가 고파 서둘렀기 때문일까? 아니면 인간의 몸이 너무 약했던 것일까? 팔이 너무나도 쉽게 떨어져 나오면서 범의 아가리를 벗어난 나머지 몸통이 절벽 아래로 터덜터덜 떨어져 내렸다. 범은 당황했으나 일단 입안에 있는 팔을 먼저 먹은 후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로 하고는 입안에 팔을 싹 발라먹었다. 절벽 위에서 인간의 나머지 몸을 쳐다보며 산을 돌아내려 가먹을까, 절벽을 그냥 뛰어내려가 먹을까 고민하는 참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다. 뭔지 모를 소리가 머릿속에 울리기 시작했다. 내버릴 놈아, 내버릴 놈아, 내 집을 내놓아라, 내 집을 내놓아라. 내버릴 놈아, 내버릴 놈아, 내 집을 내놓아라, 내 집을 내놓아라. 너무 잠이 쏟아져서 범은 일단 한잠 자고 인간의 나머지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곤 삼나무 숲이 우거진 자신의 외진 동굴로 돌아와 드러누워 이내 잠이 들었다. 잠이 들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이상한 소리는 계속 범의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다. 내버릴 놈아, 내버릴 놈아, 내 집을 내놓아라, 내 집을 내놓아라. 내버릴 놈아, 내버릴 놈아, 내 집을 내놓아라, 내 집을 내놓아라. 다음 날 범은 일어나지 못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떴으나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다. 계속 머릿속에 이상한 소리는 울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봤던 소리인데. 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건 어제 전에 먹었던 그 이상한 인간이 계속 시부리던 소리였다. 뭔가 자신이 이상한 일에 말려든 것을 이제야 범도 눈치챘다. 어떻게든 일어나 뱃속의 인간을 토해내야 한다는 판단이 섰으나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어미 범과 같이 살던 널찍한 동굴이 지금은 자신을 납작하게 짓누르는 것 같았다. 범은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삼나무 숲 사이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바라만 보았다. 동굴 속에 범이 모로 누워 지는 해를 바라보는 사이의 산 위에는 어둠이 사복사복 덮여갔다. 범은 풍경이 사라져 감으로 밤이 온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곧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전혀 없는 것이 의아했다. 해는 없더라도 별도 있고 달도 있는데 비도 오지 않는 하늘이 새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이상했다. 눈이 안 보이는 것이었다. 이젠 입도 다물어지지 않아 침을 질질 흘리고만 있었다. 몸이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었다. 범은 가까운 천장이라도 보고 싶어 겨우 몸을 꿈틀거려 바로 누웠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숨을 들이켜고 싶었지만 가슴곽을 부풀릴 수가 없었다. 숨을 멈추고 있던 범은 곧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켰다. 꽤 오래 몸을 뒤틀며 흔들더니 앞, 뒷발을 모두 하늘로 향한 채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해가 완전히 지고 동굴 안은 먹물을 뿌린 양 까만 공간이 되었다. 헌데 단단히 굳은 범의 몸속에서 파란 빛깔의 불덩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불마다 아래에는 쇠조각 같은 것이 금줄로 묶여 있었다. 불 안에는 슬프고 화난 것 같은 사람의 얼굴이 비쳐 보였다. 범의 주변에 푸른 불이 떠돌아 다니더니 곧 범의 눈이 괴상한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하늘을 뻣뻣이 굳어 서 있던 네 개의 다리가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약간씩 움직이더니 이윽고 몸을 반바퀴 회전시키며 엎드리더니 곧 몸을 바로 세우고 벌떡 일어났다. 낮은 효우성이 범의 목에서 울리며 나왔다. 그 등 위로 사람의 형상 하나가 둥실 솟듯이 떠올랐다. 으흐흐. 범의 으르렁거림보다 더욱 무겁고 어두운 한서린 흐느낌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 쌓인 것이 아래로는 깊고 위로는 끊어올라 절절함이 넘치는 소리였다. 범이 내는 효우성과 같이 합쳐져 섬뜩한 화성이 되었다. 내 다 받아낼 것이야. 대가를 다 받을 것이야. 하늘 갚을 것이야. 주변에 도깨비를 맴돌고 등에 귀신이 어른대는 큰 범 한 마리가 어둠을 헤치고 동굴을 뛰어나왔다. 파천성. 하늘을 찢는 소리란 말이 딱 들어맞는 포효였다. 하늘과 공기가 찢어질 듯한 울음이었다. 하산하던 항현 일행은 하늘을 찢어놓은 파천성에 놀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